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의 레키로나 9월 말에 델타 변이 관련해서 효능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기사가 나왔던 부분이죠.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델타 등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9월 말에 이 변이 효능 시험 발표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분은 유명하신 분이죠. 이 김민수 연구 개발 부장인데요. 항상 지금 발표 때마다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내용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자,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이 베타, 감마, 델타 이런 변이 쪽에서 이 중화능 감소 효과가 적어서 여전히 유효성이 있을 거다, 이런 부분들을 14일 2021년 글로벌 이 바이오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좀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전에 이제 알파 변이를 제한 나머지 변이가 이제 시험간의 세포 실험 인비트로에서는 어떤 중화 능력이 떨어졌다, 이것 때문에 뭐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동물 실험에서는 이제 빔상에서는 이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동안 5월달, 6월달, 7월달 이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요. 실제 인체에서의 어떤 효능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사실 이제 2월달 긴급 스윙 받고 난 다음에 9월 10일까지 이 병원도 이제 101개까지 늘어서 14,000명 정도 투여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7월 셋째 주 이후에 코로나 환자의 거의 대부분 절반은 지금 델타 변이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레키로나를 투여놨던 환자에서 이 델타 변이 효능을 어느 정도의 투여 환자 수가 많으니까요. 비교 분석을 하고 있다. 그 결과치를 9월 말에 확보한 후 발표할 계획이다, 이런 어떤 내용인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델타 변이 쪽에서의 어떤 결과까지 좋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향후에 좋을 어떤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변이 관련되는 부분들을 더 한층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은 레키로나의 어떤 백업 개념으로 이제 CTP63 같은 경우에도 지금 IND 진행 중이죠. 그리고 끝나면 이제 임상을 폴란드 쪽에서 뭐 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기존의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이 변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나머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더 기사를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경구용 관련되는 부분들이 게임 체인지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 가격이 이제 언론에 알려지고 난 다음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런 어떤 논란에서 그거보다 좀 이제 싸면서 집에서 경구용 같이 할 수 있는 흡입형 관련되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왜 또 차별을 두냐, 이러면서 이제 셀트리온 관련되는 부분에서 흡입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전혀 반응이 또 나오고 있지 않지요. 여기에 대해서 또 한번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려고 하면 사실은 이제 병원을 가지 않고 집에서 일단 위험한 어떤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약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정량 이제 치료제를 비축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이제 경구용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거만큼 또 먹는 약보다는 이제 편의성이 좀 떨어진다. 이 네뷸라이저라고 해가지고 이제 연무식 흡입기 이런 걸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경구용 같이 그거하고는 조금 이제 떨어지지만 가격 부담이 좀 싼 흡입형 치료제의 어떤 가능성이 여전히 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경구용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거 한 번만 먹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10일, 20일 계속 이게 복용을 해야 되고 고가이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한 번 먹으면 끝나는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 흡입형 관련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조금 가능성 관련되는 부분인데, 여기 좀 차별을 받고 있다는 거죠. 흡입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천식 치료제에서 사용되고 있는 초음파 이제 네뷸라이저를 이용해가 코나 입이
통해서 치료제를 직접 이제 폐 쪽으로 이제 가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이 네블라이저만 있으면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항바이러스 효능 같은 경우에도 우수하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경구용 같은 경우는 몰루피라비르가 1인당 투여 비용 90만 원이죠. 그리고 이제 머크가 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몰루피라비르가요. 기존에 지금 주사제로 지금 처방받고 있는 렘데시비르하고 동일한 어떤 기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짧게는 5해 동안 10회, 길게는 열흘 동안 20회까지 지금 약을 복용해야 완치된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 편의성 만을 위해서 게임 체인저다, 부리기는 또 힘들다, 이런 어떤 부분들도 지금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90만 원의 비용을 감수하면서 이게 게임 체인지다, 아직 확실하게 결과가 없는 차원에서 성구매 논란을 좀 얻고 있는데, 이 호비병 관련 경우에도 홈케어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왜 이렇게 차별을 두냐,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 대표적인 게 이제 김우주 고려대 구려병원 이제 감염내과 교수인데요. 자, 이분은 셀트리온하고는 계속 악연인 것 같습니다. 레키로나 때부터 계속 하다가 지금 허비편 관련된 부분에서도 또 경구용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를 또 들고 있죠. 그래서 구석구석마다 만나는데요. 왜 이럴까요? 전생에 뭐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 하반기에 주목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뭐 여러 번 나왔는데 시장에는 지금 이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죠. 사실 하반기에는 이 합병 관련되는 이슈, 물론 이제 뭐 지금 지주사끼리 합병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 간의 합병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게 되면 그 다음 과정이니까 사실은 지주사끼리의 어떤 합병 관련되는 부분들이 16일째 주총이 있잖아요.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스케어 홀딩스하고 이제 셀트리온 스킨케어하고 이제 흡수합병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좀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 그동안 공매도가 타켓을 했고 항상 외국인들이 뭐라 하고 국민연금이 뭐라 했던 일감 몰아주기, 그 다음에 비용 절감 효과라든지 재고 논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할 수 있는 이 재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그룹 자체가 이런 어떤 지배 체제를 갖추게 되면 기존의 어떤 셀트리온이 만들어 가지고 헬스케어 쪽으로 대부분 이제 구매하고 난 다음에 판매하는 방식의 이 내부 거래 기준, 이런 어떤 그간의 어떤 논란들을 다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 주가에는 전혀 좀 반영을 안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에서 아쉽게도 이제 어제 제가 뭐 전해드렸습니다만 CHMP 관련되는 부분 안건에서는 승인 관련되는 부분으로 안건이 뭐 등재된 건 아니죠. 그래서 뭐 다음 달 관련되는 부분 CHMP 이 약물 사용 자문위원회 관련되는 부분들 이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조금 이제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분위기로 보게 되면 리제론이나 셀트리온 쪽 관련되는 부분들이 10월 달에 선정 예정인 항체 치료제의 어떤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에서 승인 어떤 기대감은 여전히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 쪽 FDA 관련되는 부분들도 연내 사전 승인 신청이 좀 기대되는 부분이죠. 요런 과정에 앞서서 이 레키로나가 동물 효능 실험에서 이제 중환형이 있다는 결과 확보되었는데 인체에서도 그 국내에서, 그러니까 국내 처방이 많이 돼야 되는 것들은 결국 보면 이런 어떤 외 해외에서의 어떤 승인 여부에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간의 어떤 그 처방이 좀 더디게 진행됐다는 게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뭐 델타 변이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조금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상 데이터들이 학회에서 얘기되고 난 다음부터 조금 늘어났습니다. 좀 더 빠르게 좀 뭔가를 했으면 좀 더 이제 이 승인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에서 되었을 건데 이게 좀
사뭇 아쉽죠. 예.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9월 달에는 처참합니다. 사실은 8월 달에 25만 원대 이 부분에서 한 15% 올렸던 부분을 뭐 좀 거짓말 못하면 그대로 뭐 다 내려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9월 달에 어떤 기대감들이 한 2주 만에, 그것도 뭐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었고, 외국인들이 이제 스물스물 좀 팔고, 오늘은 그 기관들이 좀 샀습니다만, 개인들은 이제 뭐 밑에 가면, 저점 매수를 하면서 조금씩 뭐 사고는 있습니다만, 참 이 9월 달에 이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좀 아쉬웠죠. 이 유럽의 어떤 이슈라든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각국의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라든지, 국내에서 어떤 변경 허가라든지, 실적이 또 뭐 나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추세적인 어떤 상방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이 28만 원대 어떤 박스권 상단이 힘없이, 이 자리가 상당히 좀 아쉬웠던 자리죠. 차트상에서는. 이게 너무 힘없이 그냥 일주 넘게 빠져버리고, 되돌림 파동은 거의 이제 이 내려오는 5일선에 저항을 받으면서 그냥 내려와 버렸던 거죠. 그래서 26만 원대 어떤 박스권 저점까지 다시 내려와서 5월 달에 어떤 분위기가 계속 이제 연장되는, 기술적으로 이제 박스권 돌파 후에 트랩이 나왔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9월 달에 어떤 흐름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죠. 여기 이제 트랩이 되면 안 되는 트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어떤 지지 부분들은 양봉이 나와야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박스권 하단 부분하고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되려고 하면, 이제 재료가 나오면서 이제 그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좀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반등은 안 나왔죠. 그래서 여전히 보시게 되면 기관은 조금 샀습니다만, 예, 외국인들은 매도를 해주고 있고,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늘었죠. 예, 어제보다 조금 늘어서 2.92% 올라왔는데, 자, 아무튼 장기적으로는 호재가 계속 이제 기대됩니다만,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오려면 양봉이 하나 이제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만 원권에서 이번 주 양봉이 좀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들을 계속 이제 체크해야 되는 상황으로 좀 바뀌어 있다. 자, 이런 부분들 흐름들을 체크하시면서, 예, 투자 대응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